4번, 5번 했는데 코가 멀쩡해? 자꾸 코 성형은 2번, 3번 해야 완벽해진다. 한 번 가지고는 안 돼. 그거 정말 잘못된 생각이시고, 재수술의 원인 너무 많습니다. 사실 미적인 불만족이 제일 크겠죠. 처음에 정말 고민하시고, 그리고 정말 경험이 많고 잘 코를 만들어줄 수 있는 병원에서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 오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시죠. 안녕하세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코에 대해서 언제나 말씀드리고 있는 박철 원장의 코멘터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사실 제가 오늘 좀 준비한 주제는 저희 채널의 히트 영상이죠. 코 수술만 이제 9,000번, 재수술 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이 영상이 한 12만 정도 조회수가 나왔는데, 근데 제가 또 이제 코 재수술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인플루언서 분들이 다 재수술을 기본 4번, 5번씩 했다. 아 진짜요? 4번, 5번 했는데 코가 멀쩡해? 정말 이유도 가지각색인데 그분들의 주된 재수술 이유는 기능적인 거, 구축이나 부작용보다는 미적 기준이 나한테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뜯어고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미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코의 모양을 원장님들과 잘 이야기를 해서 한 번에 끝낼 수 있을까? 제가 재수술을 정말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인터뷰 해보면 되게 처음 수술을 너무 쉽게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친구 따라, 엄마 따라, 엄마 친구 따라 뭐 이렇게 해서 또 싸게, 저렴하게 이런 거로 너무 자기의 정말 소중한 얼굴의 가장 센터 아닙니까? 가장 인상을 결정짓는 코라인을 너무 쉽게 하시면, 그러면 재수술이 많습니다. 처음에 정말 고민하시고, 그리고 정말 경험이 많고 잘 코를 만들어줄 수 있는 병원에서 비용이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코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긴 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데, 오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시죠. 코 수술, 재수술의 원인 너무 많습니다. 사실 재수술 하게 되는 동기는 너무 많아요. 외모에 좀 예민하신, 항상 보여지는 직업이라든지 일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미적인 불만족이 제일 크겠죠. 근데 또 그렇게 아니더라도 재수술 하시는 되게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기능적인 문제. 코 성형 이후에 갑자기 코가 너무 막히고 답답하고 잠 못 자고 불면증 생기고 예민해지고 이렇게 오시는 분도 너무 많고요. 또 그 보형물 부작용도 많죠. 또 실리콘 보형물로 생기는 구축이나 염증, 코의 틀어짐 현상, 이런 것들 때문에 오시는 경우도 있고, 너무 코끝을 약하게 만들어서 코끝이 무너지고 연골이 흡수가 되면서 떨어지고 틀어져서도 오시는 분도 너무 많고, 원인은 너무 다양합니다. 그러면 원장님, 제가 사실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제가 저번에 저희 3D 보형물 얘기하면서 조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봤던 거는, 수술 후에 나의 모습을 시뮬레이션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게 이건 진짜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절대 안 나와요. 실리콘은 이제 3D를 깎아서 넣는 거잖아. 근데 사실 콧대만 그렇지, 여기서는 다 카빙을 다 해줘야 되는 문제라서 사실 3D를 하나 숙련된 의사가 깎아서 넣나 뭐 큰 차이가 없고, 사실 그거 있어요. 의사가 얼만큼 환자의 니즈를 감각적으로 캐치해서 이 코에 제일 잘 어울리는 모양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미적인 감각 영역이 좀 있긴 있죠. 원장님은 상담을 하실 때 결과물에 대한 이미지적인 부분에 대한 서로 간의 소통? 상담의 90% 이상은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서로 위크 포인트를 인지하고 있고, 그것을 제가 이렇게 제안했을 때 맞아요, 제가 그런 걸 원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대부분 큰 무리 없이 맞춰가고요. 진짜 이렇게 여러 번 하셔서 정말 코에 예민하신 분들 진짜 간혹 있거든요. 최근에 했던 분도 수술 한 4번쯤 하고 오셨는데 원하는 바가 뚜렷지가 않아. 어떤 느낌적인 느낌? 나는 수술 2번째 했을 때는 코라인이 여기서 코끝이 약간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약간 두툼하면서 이쪽과 이쪽에 막 이렇게 막 되게 자세하게 얘기하시고 사진 막 갖고 오시고, 근데 이미 여러 번 하셔서 이미 흉살도 지고 코 모양 자체가 바뀌었는데 옛날 코로 똑같이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사실은 이제 못 맞춰드리죠. 그렇게 내가 원하는 코 모양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에 대한 간극이 존재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니면 나도 막 얘기하지만 뚜렷하게 내가 뭐를 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 못하고 계신 분들도 좀 있고,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제가 좀, 난 T잖아, T. 좀 더 건조하게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기대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건 될 수 있고 이건 안 될 수 있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크게 뭐 문제 없이 수술을 결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 사례는 코 보형물을 넣었을 때 이 콧대 부분이 시작하는 게 너무 티가 나고 인위적이어서 재수술을 한 케이스. 그런 건 많죠. 어제 남자 배우분인데 너무 높게 넣었어. 원래 코도 높은데 그 전에 선생님이 뭘 기대하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 판단에는 남성분이 아주 스트레이트한 남성스러운 직선 코라인을 원하셨을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건 솔직히 그 의사 선생님이 잘못한 것 같긴 해요. 보형물을 거의 한 5mm? 한 4.8mm 이 정도 코라인을 이렇게 넣었어. 그 보형물 거의 깎지도 않고 제품 그대로 넣었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스트레이트하죠. 하지만 코가 너무 높아지고 너무 뚱뚱하고 크고, 코가 그렇게 크신 분도 아닌데 코가 원래 좀 높고 그런데 거기다 이렇게 높여 놓으니까 진짜 그 독일 병정이나 우리가 영화 아바타
코 아시죠? 이렇게 딱 그렇게 돼서 오셨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찍으면 코밖에 안 보여. 그래서 오셔서 제술하신 분이 있습니다. 코는 얼굴의 가장 중심이고 얼굴 밸런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비율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은 과감하게 많이 낮춰드렸어요. 뭐 5mm가 들어갔다면 3mm 정도로 확 낮춰주면서 그러면서 스트레이트하게 최대한 만들어 드렸습니다. 아마 어제 했으니까 이제 다음 주에 끊으시면 아주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보형물이 너무 티가 나고 시작점이 너무 높고 막 이러신 분들이 특히 남성분들이 약간 남성스럽고 직선 코라인을 원하시면 제가 아까 전 영상에서 우리나라 성형 서전들을 되게 칭찬했는데 좀 수준 이하의 미적 감각을 갖고 계신 분들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지? 왜냐면 또 그렇게 한번 보형물 넣어버리면 그 주변으로 흉살이랑 이런 조직 반응이 너무 크게 나서 두 번째 할 때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이게 사실 낮은 코를 높이는 것보다 큰 코를 줄여주는 게 더 어려워요. 우리 풍선 크게 불었다가 바람 빼면 어때요? 이 쪼글쪼글해지고 막 이상해지죠. 처음 그런 라인이 안 나오잖아요. 그 피부가 너무 늘어나고 흉살이 많이 져 있으면 낮춰주고 할 때 되게 모양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PD님이 말씀하시는 너무 실리콘 티 확 나고 이런 게 너무 높게 넣어서 그런 것도 있고 피부가 얇고 하얗고 막 이렇게 피부 자체가 잘 안 당겨지는데 너무 무리하게 높여 놓으면 피부가 못 버텨요. 그러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서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피부가 얇아지면서 음식 진공팩에 넣고 바람 쭉 빼면 완전히 라인이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여기가 쫙 나오시는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수술하신 선생님들께서 경험이 좀 부족하시면 한 6개월, 1년 뒤에 모습을 상상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환자분의 또 니즈를 최대한 맞춰준다는 미명하에 살성이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작용이 나는 것 같아요. 콧대가 너무 낮아서 콧대를 높여야 될 때 쓰는 재료 첫 번째는 실리콘이죠. 실리콘 보형물을 잘 깎아서 넣죠. 실리콘 보형물 넣을 때도 폭이라든지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피부 살성과 코끝과의 밸런스를 맞춰서 잘 깎아서 넣어야죠. 3D 프린트를 하는 것보다 정말 경험 많은 미적 감각이 좋은 의사가 잘 깎아서 넣어주는 게 제일 완벽합니다. 두 번째 많이 쓰는 재료는 진피도 많이 씁니다. 진피. 진피는 이제 자가 진피도 있고 제품 진피도 있는데 진피의 장점은 똑같이 예뻐요. 카빙 잘해서 넣어주면 카빙이라는 건 되게 조각해서 넣는 거죠. 콧대에 맞춰서 잘 깎아서 넣어주면 되는데 모양 다 예쁩니다. 예쁘고 깔끔하고 좋은데 그리고 염증이 없어요. 실리콘 장점은 너무 모양이 안정적이고 예쁘고 깔끔하고 좋은데 단점은 실리콘 부작용, 뭐 구축이 오거나 모양이 틀어지거나 실리콘 주변에 물이 차거나 실리콘이 돌아가거나 이런 부작용 때문에 제거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보통 저희 병원 기준 한 1%, 1.5% 정도 되거든요. 그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실리콘은 또 부작용이 오면 또 되게 무섭게 오신 분도 있어서 사실은 좀 조심스럽고 그래서 두 번째 옵션을 많이 드리는 게 이제 진피. 진피를 잘 깎아서 넣어주면 똑같이 예쁩니다. 모양이 아주 예쁘고 잘 나옵니다. 단점은 흡수가 될 수 있어요. 진피는 흡수가 되기 때문에 모양이 안정적이지가 않죠. 흡수율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엉덩이 쪽 진피를 떼서 자가 진피를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보통 제가 이렇게 보면 흡수율이 되게 높아요. 보통. 그래서 흡수가 많이 돼서 콧대가 떨어지시는 분이 너무 많거든요. 저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건 이제 제품 진피를 쓰고 있습니다. 그 제품으로 나온 진피 중에 가장 흡수율이 일정한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보통 10%에서 30% 사이긴 해요. 그러니까 30%까지는 빠질 수도 있어. 그래서 그것도 모양의 안정성을 중시하시는 분들은 못 쓰겠지만 약간 흡수가 되더라도 생체학적인 안정을 요하시는 분들한테는 깎아서 넣으면 좋죠. 평생 뺄 일도 없고. 그래서 진피도 많이 쓰고 또 세 번째는 사실 이제 콧대가 요즘 다 낮으신 분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울퉁불퉁한 콧대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진피와 연골을 섞어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체 통으로 연골을 쓰기에는 연골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기는 진피 채우고 여기는 연골 채워서 라인을 좀 매끄럽게 해주는 테크닉도 많이 쓰고요.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거는 늑연골, 자가늑이든 기증늑이든 늑연골을 이렇게 잘게 다져서 파샤에 싸서 김밥처럼 말아서 넣는 것도 좀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잘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이유는 흡수율 예측하기 좀 힘들어요. 저는 흡수율이 예측이 안 되는 재료를 잘 쓰지 않습니다. 자가 늑연골로 했는데 코끝이 다 떨어지고 다 흡수가 되고 휘어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가늑을 썼다고 흡수가 안 되고 모양이 안정적인 것도 좀 아니어서 제가 쓰고 있는 진피를 쓰나 자가늑을 깎아서 넣으나 비슷해. 흡수율이나 이런 거는 오히려 얘는 예측이 가능하고 얘는 예측하기 좀 어려워요. 휘기도 하고 너무 흡수가 되고 뭐 이러면 또 문제는 진피나 늑연골은 이렇게 제거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그걸 쓸 바에 그냥 진피를 쓰고 있긴 합니다. 저는 그게 더 환자분한테 비용도 절약되고 비용이 훨씬 절약되거든요. 제가 원장님 하나 궁금한 게 원장님 카빙을 하실 때 이 CT를 보고 카빙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걸 개방을 하셔서 실질적인 코의 어떤 코뼈의 크기나 어떤 걸 혹시 보시고 카빙을 CT도 보고 수술방에서의 모양도 보는데 사실 수술방에서 모양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죠. 왜냐면 코를 열었을 때 이 미가 생각보다 더 꺼져 계신 분 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이제 10년, 20년 하다 보면 그 감이 와요. 어느 정도 넣어야 되겠다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넣어요.
정말 만에 하나 진피로 해서 한 30% 50% 이상 흡수가 되는 분이 있어요. 50%까지 빠지신 분은 없어요. 그럼 보통 평균적으로 한 10%에서 30% 사이. 다시 더 높여달라고 오신 분은 많지 않아요. 왜냐면 그 전에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감수하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흡수될 것 같으면 제가 그렇게 말씀 안 드리고, 그리고 약간 흡수가 되는데 보통 미간이나 이런 큐프라팁 쪽이 약간 흡수가 됐을 때 살짝 아쉬워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필러를 아주 살짝 채워주면 또 깜짝같아져요. 필러를 너무 많이 채우면 필러 액체니까 퍼지잖아요. 그럼 필러를 많이 채우면 여기가 뚱뚱해지면서 아주 촌스러워지는데, 아주 살짝 채워주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럼 필러 채우면 1년마다 계속 넣어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한번 채워주면 그대로 가시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콧대를 진피로 했을 때 흡수가 돼서 더 높여주세요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약간 흡수됐을 때 다 꺼지는 것보다는 부분 꺼져 있을 때는 필러로 살짝 리터칭 해주면 또 괜찮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페셜에서는 약간의 진피의 흡수율이 있더라도 추후 이제 필러라는 AS를 통해서 약간 보완을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거의 없어. 거의 사실 진피도 거의 대부분 정말 만족하시는데 정말 몇 분한테는 아니요, 근데 그거는 수술 전에 저랑 충분히 상의하고 저 선택권을 드리거든요. 모양이 떨어질 것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진피를 선택하지 않으시죠. 실리콘 가죠. 왜냐면 실리콘이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실리콘은 제거가 되게 쉽거든요. 저는 실리콘 제거를 금방 비개방, 코 안으로 열어서 그냥 빼주면 되거든. 그럼 빼주고 몇 달 있다가 혹시 너무 낮아져서 슬프면 그러면 이제 진피, 세컨 초이스로 진피로 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실리콘이 나쁜 게 아닙니다. 실리콘도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오셔서 전 딱 보면 이거 빼야 되겠다 딱 오거든요. 그럼 빼고 넣으면 큰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실리콘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장님 필러를 많이 하고 계시나요? 필러를 이렇게 많이 하진 않죠. 저한테는 수술하러 많이 오시기 때문에 필러는 콧대만 하거든요. 코끝은 필러가 효과가 아예 없기 때문에 여기 이제 리프팅, 신데렐라나 하이코 같은 이제 실을 넣어서 당겨주는 실 리프팅 하면서 여기 이제 필러 써서 이렇게 라인 진짜 가끔 수술을 너무 무서워. 근데 코는 하고 싶어. 그런 분들 이제 잠깐 모양 보러 하시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럴 때 가끔 합니다. 그럼 이제 재수를 가장 큰 두 번째 이유가 코끝이더라고요. 코끝의 경우는 정말 미세한 각도에 대해서 그리고 미세한 높이에 대해서 정말 다들 예민해 하셔서 원장님의 경우 이 코끝에 대해서 저희가 특집을 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사이트가 있다고 알고 있어서 코끝을 미리 사전에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실까요? 코끝이 저희 병원의 가장 장점이죠. 코끝이 아주 오똑한데 안정적으로 잘 안 떨어지고 오래 가시는 게 저희 병원의 가장 큰 장점인데, 그렇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하우와 테크닉들은 갖고 있죠. 근데 이제 재수술 오시는 분들 중에는 코끝을 제 맘대로 높이거나 낮출 수가 없는 게 피부 상태가 따라와줘야 됩니다. 그 코끝을 높인다는 얘기는 그만큼 피부가 늘어나서 피부가 덮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피부가 너무 딱딱하고 안 늘어나면, 억지로 높이면 피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높여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높여도 흉살이 너무 두툼하면 생각하시는 샤프한 코끝이 못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재수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설명을 충분히 듣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냥 전 2번 했는데 마음에 안 좀 더 높여주세요. 그럼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코끼 몇 번 당겨보더니 피부 늘어나네요. 제가 더 높여드릴게요. 막 이게 아니거든. 재수술 하시는 분들은 너무 의사 선생님 말 너무 믿지 말고 저는 절대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무조건 높인다는 말씀 못 드리고 최대한 갖고 계신 달란트 내에서 해본다. 그리고 재수술하신 분들은 그냥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피부가 너무 딱딱하고 단단하면 그냥 열고 들어가면 자살행위입니다. 저는 뭐 줄기세포도 하고 피다린 주사도 쏴요. 코 피부가 어느 정도 재생이 되고 좀 말랑말랑해지고 늘어난 상태가 돼야 수술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아무리 급하셔도 제가 만졌을 때 너무 딱딱하고 그러면 조금 시간을 두고 피부 매니지를 좀 충분히 한 다음에 들어가게 해요.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여러 번 했는데 그냥 뭐 시장 장 보듯이 가가지고 저 한 6개월 전에 했는데 좀 더 높여주세요. 높일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사실 이게 첫 수술이든 네. 재수술이든 사실 코끝이라는 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달란트? 맞습니다. 그 상태에 따라 너무 네. 달라질 수 있어서 맞습니다. 현실적인 가이드를 들이시면서 최선의 결과를 만드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네, 방송에서 다 똑같이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갖고 있는 달라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가 가장 유리하죠. 처음에 할 때가 피부도 제일 잘 늘어나고 그 자기가 만들고 싶은 코 모양이 가장 근사치로 나오죠. 재수를 할수록 사실은 좀 제약이 많이 따라요. 열고 들어갔는데 진짜 생각 이상으로 망가져 있는 분 너무 많거든요. 딱 열고 들어갔는데 밖에서 봤을 때보다 너무 안 좋은 거지 상태가. 그래서 막 정말 진땀 흘리면서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럼 진짜 어떻게 보면 코는 처음부터 그냥 잘하는 끝판왕 병원에 가는 게 그 진짜 근데 너무 이 많은 정보 속에 서로 저마다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데 어떻게 잘 판단하시기가 쉽지 않겠죠. 그럼 원장님 네.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재수술을 하는 이유가 나는 신세경이나 좀 유진스 민지같이 좀 직선적인 코를 원했어. 근데 남성같이 보였어. 이거 내가 하니까 너무 성형한 게 티가 나고 안 어울려. 그러니까 이 미적인 기준에 대해서 자기가 잘 못 고른 거죠. 원장님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고집이 센 분들, 특정 코어의 어떤 미적인 기준을 강조하다가 재수술을 하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저는 네. 갖고라고 하거든요. 원하시는 코 라인에 사진 있으면 갖고 오시던지 뭐 이름 알려주시면 찾아보던지 취향을 최대한 반영해 드립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미적 감각이 좀 떨어지는 선생님한테 하면 그렇게 원한다고 했을 때 그런 뉘앙스를 주면서 얼굴에 어울리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뭐 했더니 더 얼굴이 안 좋은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저는 그거는 수술한 의사의 실력이라고 봅니다. 그 니즈는 체크해야지. 당연히 그거는 원하시는. 하지만 그거의 전제 조건은 코가 예뻐야지. 얼굴과 잘 어울리고 예쁜다는 전제 하에 그 원하시는 니즈를 잘 이제 조율해서 맞춰주는 게 중요하죠. 처음에 만들 때가 그게 제일 유리하고 이제 시술 여러 번 하실수록 사실 조금씩 어려워져요. 왜냐면 이미 망가져 있는 코는 아까 계속 강조했듯이 피부 상태가 안 좋으면 못 만드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어제 하셨던 환자분도 어제 제 수술 너무 많이 했는데 어제 제 수술 한 3케이스 했나? 근데 이제 이 콧대가 흉살이 너무 두꺼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열고 들어갔더니 진짜 실리콘을 이만하게 넣었어, 실리콘을. 그러니까 실리콘 주변으로 이제 조직 반응이 너무 심하게 되니까 여기까지 콧대가 얇은데 여기도 피부가 이렇게 두꺼워지거든요. 보통 물의 사람들이. 여기가 너무 두꺼워지시는 거예요. 빼도 여기 흉살이 너무 두꺼우니까 이 라인이 이렇게 매끄럽게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극단적으로 보형물 이 끝을 완전히 다 잘라가지고 해서 어떻게든 좀 수술 전보다는 좀 이렇게 해드리긴 했는데 어떻든 간에 재수술 여러 번 하실수록 그 원하시는 모양의 근사치로 가기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니즈는 분명히 있고 니즈가 없으신 분도 되게 많아. 저한테 맡기시는 분들은 또 제가 알아서 잘 만들어주는데 하여튼 의사의 미적인 감각과 취향은 되게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평소에도 뭐 잘하는 아니지만 열심히 잡지도 보고 그림도 보고 하면서 최근의 트렌드나 이런 것들 좀 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환자분이 얘기했을 때 못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취향을 얘기했을 때 그 취향과 얼굴을 잘 분석해서 절대적인 기준 일단 예뻐야죠. 누가 봐도 얼굴과 잘 어울리면서 예쁜데 그 환자분의 취향이 녹아 들어가 있는 얼굴을 최대한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일이죠. 근데 이제 그게 쉽지 않은 경우도 많다. 그럴 때는 이제 잘 상의해서 조금 기대치를 좀 낮춰드려야죠. 어쩔 수 없이. 예.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크리에이터 분들이 재수를 했던 이유가 콧구멍에 비대칭이 생기거나 흉이 지거나 그리고 약간의 뭐 이물감 같은 기능적으로 약간의 어떤 불편함을 느끼거나 그래서 이게 약간 작지만 사실 그 당사자한테는 작지 않아? 그거 엄청 큰 문제예요. 콧구멍이 갑자기 너무 비대칭처럼 느낄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게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콧구멍에 비대칭 오신 분 너무 많은데 교정할 수가 있는 케이스가 있고 교정이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가령 콧볼 축소를 너무 심하게 해서 콧볼을 너무 잘라서 이렇게 찝혀서 오시는 분들은 다 복구 안 돼요. 이미 잘라낸 피부를 다시 복구할 수는 없거든. 그리고 여기 코 가운데 비주가 휘어있고 이런 것들은 제가 좀 교정을 잘하는 편이고 콧구멍이 너무 이렇게 찝혀서 오신 분들 좀 이렇게 펴주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최대한 재수를 해드리고 있긴 한데 교정이 불가능한 케이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수술할 때 너무 많은 테크닉을 이용해서 특히 처음 수술하시는 분 제가 절대 하지 말라는 게 콧볼 축소. 자꾸 콧볼 잘라서 이렇게 찝혀서 오시면 콧구멍은 누구나 짝짝인데 그걸 잘라서 오시면 더 강조되거든요. 근데 그건 복구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콧볼 축소 좀 하지 말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오시죠. 그래서 문제가 좀 되고 비주 흉터는 그것도 사실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비주 흉터를 없앨 수는 없어요. 다시 또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질 수 있기 때문에 비중터를 세컨 수술로 아니면 세 번째, 네 번째 수술로 비중터를 없앤다? 좀 좋아지는 경우도 일부 있는데 왜냐하면 수술하시고 여기다 혈액순환기소제도 많이 쏘고 PDRN도 적셔주고 뭐 줄기세포도 맞고 뭐 하면서 피부의 재생을 도와줘서 좋아지게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도 특히 수술을 여러 번 할수록 여기 비주 쪽이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면 흉이 크게 지거든요. 전에 녹화할 때도 얘기했던 케이스가 있는데 재수술이었는데 남성분이었는데 코를 더 높여달라 높여드렸고 한 2, 3주까지 괜찮았는데 헤비 스모커였어. 담배를 계속 펴. 그러면 혈액순환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오실 때마다 점점 여기가 흉이 이렇게 지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담배 피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피시고 치료도 안 오고 그래서 흉이 크게 졌단 말이지. 그리고 저한테 막 지금 막 인터넷으로 막 악플 달고 막 제가 좀 황당한 경우도 있거든요.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도. 그래서 특히 재수술은 정말 이 비주 흉터 쪽은 저도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어떻게 없앨 수가 없는 경우도 많다는 거. 그리고 수술하시고 나서도 치료를 잘 따라오셔야 흉이 덜 지게 할 수 있다. 사실 크리에이터 분들도 요즘 많이 아시거든요. 전문가 분들도 많으셔서. 그래서 제가 얘기했을 때 정말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시는 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현실적인 한계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러면 더 얘기하기 편하죠. 얘기할 때도. 보통은 다 잘 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코 수술 검색할 때마다 놀라는 게 재수술만 5번, 4번 이런 영상들이 너무 뜨니까 사실 봤을 때 되게 미적인 그 엄청나게 다들 예민함이 있으시더라고요. 코 수술만 4번째, 5번째 하는 건 정말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은데 하기 싫어. 4번째, 5번째는 열기가 싫어. 난 그 얘기도 많이 해. 예전에 처음에 하시기 전에 사진을 좀 갖고 와라. 근데 그냥 막 셀카 갖고 온 거 말고 그 전 병원에서 찍었던 거를 좀 갖고 와서 보시면, 왜냐면 그런 분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보형물이 돌아가서 오셨는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요. 보형물이 삐뚤어서 오시는 게 2가지 원인이 있다. 대부분은 다 보형물을 잘못 넣었다. 아니면 내가 부주의해서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가능성이 첫 번째고, 두 번째 가능성은 일부러 그렇게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코는 누구나 비대칭이고 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코가 이렇게 였다고 쳐봐. 그럼 이쪽이 꺼져 있잖아요. 그럼 보형물 일부러 이렇게 넣어요. 약간 틀어서. 그러면 처음에 붓기 안 빠졌을 때는 되게 반듯해 보이거든요. 대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붓기 쭉 빠지면 이제 보형물이 돌아가 보이고, 뭐 콧대 너무 두꺼워 보이고,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이게 잘못 넣은 건지, 일부러 적혀 넣으신 건지. 그러면 이제 저는 술 전 사진을 한번 갖고 오시면 이제 판단해 드린다. 근데 그런 것들은 경험이거든요. 많이 해보고, 만약에 2번째 이유로 하면 제가 똑바로 넣어드리잖아요? 그러면 하고 나서 이렇게 휘어 보여. 오히려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선생님이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원장님도 지금? 개업한 지는 이제 11년 차?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의사로서의 어떤 커리어는 코 성형한 지는 20년 됐죠. 네. 이제. 네. 미적인 불만이 있으실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 100% 이해하고, 그리고 재수술 저도 정말 많이 하고 있고, 미적으로 제가 봐도 잘못돼서 오신 분이 너무 많습니다. 뭐 아까 말씀 보형물 티가 너무 나거나 코끝이 무너졌거나 들창코 되거나 휘거나, 처음에 좀 너무 쉽게 생각하셔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좀 감각 없는 선생님들 또는 테크닉적으로 받쳐주지 못하는 선생님한테 하셔서 망가져서 오시는 분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재수술을 많이 해드리고, 근데 재수술을 너무 또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너무 피부 상태가 안 좋으면 이제 피부 매니지를 좀 먼저 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좀 비용적인 부담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뭐 고민 끝에 뭐 안 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재수술을 할 때는 확실히 좀 오래 하고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 다 실력이 좋으시지만 그래도 코 성형을 그래도 한 자리에서 정말 10년, 20년 하신 선생님들은 또 무시하면 안 돼.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그래서 그런 선생님을 찾아가셔서, 저만 해도 정말 많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그래서 조금 서로 이제 의견을 해서 그렇게 해야 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고, 그리고 2번째, 미적인 감각이 있는 선생님.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안 예쁜데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가 있지? 라고 하는 선생님이 의외로 있다니까. 남자 배우인데 코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맞는 배역이 사무라이 이런 거밖에 없대. 그러니까 코를 그렇게 만드는 거는 사실 미적으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선생님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적인 감각을 갖고 계신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보셔서, 제가 지난번에 솔로지옥 여자분들 얼굴 분석했지만 전제 조건은 코가 예뻐야죠. 예쁘고 얼굴과 잘 어울리는데, 근데 거기서 내 어떤 취향이 반영되는 이제 그런 코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환자 취향대로 그냥 뭐 코를 막 이렇게 만들어 이러면 또 안 되죠. 그러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예쁘게, 품이 많이 들고 어렵긴 하지만 열심히 해야 되는 걸 맞고, 그 얼굴 잘 어울리게 분석해서 해주는 이제 의사의 미적인 심미적인 감각 중요하다. 테크닉과 감각들도 갖고 있어야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민하셔서 병원을 선택하셔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근데 분명히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재수술을 여러 번 하신다고 무조건 다 성공하지 않습니다. 자꾸 코 성형은 2번, 3번 해야 완벽해진다. 한 번 가지고는 안 돼. 그거 정말 잘못된 생각이시고, 2번, 3번 안 하고 한 번에 끝나려고 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병원 선택에 또 좀 신중을 기하시고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제 원장님 미적인 얘기 해주셔서 제가 갑자기 딱 든 생각인데, 댓글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일단 원장님 외모 합격. 나? 확실히 이제 원장님 나이도 있으신데 스타일이라든지 되게 동안이시고 하시니까. 오늘 카메라 잘못 켰군요. 네. 술 많이 해가지고 얼굴 완전 사실 성수기에 대해 찍고 싶지 않아. 성수기에는 너무 피곤하거든요. 근데 PD님이 폭제가 된다고 해서 지금 찍고 있는데, 혹시 제 모를 기대하고 오셨던 구독자님 오늘 영상을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피곤한데 나 지금. 원장님 같은 미적 감각을 가지신 분이라면 믿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 2번째로 원장님이 어떻게 보면 코성형 코수술로 이제 건물을 다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네. 병원이라면 믿을 수 있다. 네. 그래서 한 자리에서 오래. 한 자리에서 오래 하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만능이 아닙니다. 네. 전지전능하지 않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난 T거든, T. 그리고 또 원장님 너무 또 항상 솔직하게 저는 얘기해 주신다고 그런 얘기 또 많이 들어서, 그래서 또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또 솔직한 얘기를 들으면 더 신뢰가 가지 않을까.
네, 오늘도 코에 대한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계속 코에 대한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답고 건강한 코에 대해서 언제나 얘기하고 있는 박지열 원장의 코멘터리였습니다. 여러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